안녕하세요. 안 아파야 청춘이다. 청춘자리학과 원장 안병입니다. 저번 동영상에서는 청춘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유지해야 될 것, 근육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근육이 감소해서 생기는 질환, 즉 근감소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근감소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근감소증이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국제질병통계분류 제10차 개정판에 병명 코드를 정식으로 등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질병통계분류 개정판에 드디어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질환, 즉 병이라고 인식을 했고 치료와 예방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체중의 최대 55%를 차지하는데요. 근육의 양은 40세 이후에는 1년에 약 0.8%씩 감소를 하고 70세 이후에는 1년에 약 1%의 근육이 감소를 합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근육량 자체는 더 많지만 나이에 따른 근육량 감소 속도는 남성이 훨씬 빠르고 상지보다 하지의 근육량 감소가 두드러지게 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이 되면 근력이 저하되는데요. 근력은 근육량보다 더 빨리 감소를 해서 70세 이후에는 10년에 25에서 35%가 감소가 되며 여성보다 남성에서 훨씬 더 빨리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이 진행하면서 근력이 떨어지면 팔다리에 힘이 당연히 없어지고 피곤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줄어들면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건강상의 위험이나 사망률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환자분은 걸음걸이가 늦어지고 근지구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이동 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자주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낙상, 골절이 쉽게 발생을 합니다. 또한 근육의 혈액 및 호르몬 완충 작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대사량이 감소해서 만성질환 조절이 어렵게 되고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이 훨씬 쉽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다고 해서 모두 근감소증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성분 분석기나 또는 특수 엑스레이 검사나 CT, MRI 검사를 이용해서 나이와 성별을 감안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는 아시아인 기준으로 첫째, 6m를 걸어서 걷는 속도가 초당 0.8m 밑으로 떨어져 있거나 두 번째, 손의 악력을 측정을 하는데 남자의 경우 28kg, 여자는 18kg 미만으로 감소가 되면은 근감소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정확한 손의 악력을 측정을 하기도 그렇고 걷는 속도 또는 근육량 측정이 쉽지 않아서 최근에는 종아리 둘레를 대서 남자의 경우 34cm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33cm 미만일 경우 근감소증을 의심을 하고요. 또는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 SARC-F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지고 계신 줄자로 장단지 죄송합니다. 장단지 둘레를 한번 재보시고 다음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를 체크해 보셔서 평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는 Strength, A는 Assistance in Walking, 그 다음 R은 Rising from Chair, 그 다음 C는 Climbing Stairs, 그 다음에 다시 F는 Falls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근력 항목으로
무게 4.5kg 정도 되는 물건을 들어서 나르는 것이 어려운지 아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 보조 항목으로 방 한쪽에서 한쪽의 끝에서 다른 끝까지 걷는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항목으로 의자에서 일어나 침대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계단을 10개 정도 오르는 게 어려운지 쉬운지,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최근 1년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4회 이상이면 2점, 그 다음에 1에서 3회면 1점으로 이렇게 매겨서 총 합산 점수가 4점 이상일 경우에 근감소증이 강력히 의심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와 예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크게 운동법과 식이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운동법으로는 전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고, 저항성, 근력 증진, 재활 훈련 등이 근육량을 증가를 시킵니다. 특히 스쿼트나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밴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근육을 위주로 주로 대퇴 근육, 종아리 근육, 등 근육, 복부 근육 등을 단련해야 하며, 걷기 운동 또는 실내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근골격계 질환이나 통증을 유발해 활동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인의 경우 또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적절한 운동 처방을 통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식이요법으로는 단백질 섭취, 비타민 D1,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 항산화 영양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영양 상태, 그 다음에 운동량, 활동량 등을 근육의 생성에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조화가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하루에 0.9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데, 노쇠 및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g 이상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육의 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하나의 병, 즉 질환이며, 청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양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운동과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해서 가능하다입니다. 즉, 생활하면서 꾸준히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이시고 불량식품 말고 좋은 음식을 드시라는 것이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나이와 기능 상태에 따라서 청춘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